예, 시험 대비 전까지 함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시험 대비 전까지 함수를 진행을 했는데 다 까먹었죠? 예, 대부분 친구들은 다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 처음부터 앞부분을 좀 빠르게 진행해서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합성함수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는 친구들은 안 되는데 시험 끝난다고 놀면 안 되는데 큰일입니다. 자, 함수가 뭐냐?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대답하냐 이거야. 함수가 뭘까? 윤아야, 함수가 뭐야? 되게 어렵지? 말로 표현하기. 정수정화, 장수정화. 미안해. 정수정은 누구지? 정수정은 내 조카 이름이야. 그러고 보니까 조카 이름이 정수정이야. 갑자기 성을 부리려니까 되게 어려워진다. 장수정아, 함수가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완전 정답이야. 함수가 뭐냐라고 물으면 함수는 대응이에요. 훌륭합니다. 대응이 뭐야? 짝을 지어준다는 것이 바로 대응이야. 짝을 지어주는 것이 바로 대응입니다. 보니까 태교도 잘 알고 있던 것 같은데 대응을 하니까 되게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놀라는 눈빛이었어. 어떻게 그걸 알지? 자, 함수는 대응입니다. 짝을 지어주는 거야. 어떻게 짝을 지어주느냐? 집합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집합을 배웠단 말이야. 원래 이 함수를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우긴 하는데 옛날에는 이 집합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들어오자마자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함수를 조금 더 다채롭게 배웠어, 사실은. 그런데 집합 문제가 너무 이제 좀 난이도가 높고 하다 보니 그걸 고등학교로 옮겼고, 그러한 이유로 중학교 함수가 매우 단순해졌어요. 되게 단순해졌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지금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집합을 배운 뒤에야 함수를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거든. 어떠한 x라는 집합이 있는 거예요. x라는 집합에는 여러 개의 원소가 있을 수 있겠지. 원소가 뭐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또 다른 집합, 뭐 같은 x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다른 집합, 같은 집합일 수도 있고 다른 집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또 하나의 집합이 있어요. 예를 들어 3, 4, 5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x의 원소 하나를 y의 원소 하나에 짝을 지어주는 거, 그걸 우리가 대응이라고 불러요. 수학적 용어로는 짝을 지어주는 걸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짝을 지어주는 어떠한 규칙, 그런 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자, 1은 누구한테 짝을 지어줄까? 그거는 함수마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진아, 1은 누구한테 대응시키면 좋겠니?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시입생 배수정 학생, 2는 어디로 대응시킬까요? 5. 태균은 어디로 대응시킬까? 3을. 이렇게 대응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함수는 같은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의 대응을 시키는데 뭐 꼭 대응이 저렇게 한 종류만 있는 건 아니잖아. 나는 1은 4로 시키고 2는 3로 시키고 3도 4로 시킨다. 이렇게도 우리가 대응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대응하는 건 자기 마음이라는 거지. 물론 그러면 이 함수와 이 함수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대응하는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함수지. 그럼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f라는 함수는 이렇게 대응이면 또 다른 대응은 우리가 같은 기호를 써주시면 안 됩니다. 같은 문제 안에서는. 그럼 또 다른 거는 이렇게 쓰자고요. 그럼 왜 함수를 f라고 부를까? 함수가 영어로 뭐야? 함수가 영어로 뭐야? 펑션. 근데 내가 펑션 그럼 다 웃더라? 왜 웃는 거야? 내 발음이 웃겨서 웃는 건가? 펑션. 함수는 펑션이라는 영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보통 F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같은 문제 안에서 또 다른 함수를 지칭할 때는 G, 그 다음은 H, 그 다음은 I,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함수를 지칭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건 그냥 알파벳 순이야. E, F, G, H, I, J 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알파벳 순서로 뒤쪽을 이어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웬만한 문제는 2개 정도, 그리고 좀 복잡하면 3개 정도까지 나갈 수 있는데 4개까지 같은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거의 안 쓰고요. 일단 이렇게 됐다 이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저 대응 대응이라고 하지만 펑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펑션이 뭐예요 사실은? 영어 여러분 사전에서 이거 치면 뭐 나옵니까? 영어 사전에 펑션 치면 뭐 나와? 몰라요? 아 큰일인데. 기능이라고 나와요. 기능. 함수를 알고 보면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잠깐 얘기하자면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한다 이거. 또 한다. 여기는 어떤 상자가 있어. 그런데 곱하기 3이라는 기능을 가진 상자인 거지. 내가 여기다가 1을 넣어주면 얼마로 나와? 3으로 나올 거고 2를 넣으면 6으로 나올 거고 5를 넣으면 15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기능이 있다는 거야. 당연히 이 함수도 여러 종류가 있다시피 기능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뭐 플러스 2를 해서 나오는 기능을 가진 상자도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다가 1 넣으면 얼마 나와 이제? 3 나오겠죠.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운다고. 그런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문자가 10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림이나 도표가 아니라 식으로서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고 이거를 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자인데 어떤 상자, 어떤 기능이 있죠? 그 기능이 있는 상자를 그 상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 이런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에는 뭔가 넣을 거예요. 여기다 넣습니다. 지금 1을 넣었더니 얼마가 나왔습니까? 3으로 튀어나온다. 그 기능이 있는 상자, 이 상자의 모양을 이렇게 대신 쓰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3이 나온다 이거야. 근데 보면은 이 상자에도 내가 1을 넣었을 때 3이 나오잖아요? 그럼 둘은 같은 기능 가진 거야? 아니죠. 모르죠. 예를 들고 상자가 다른 상자가 G라고 일단 쓰겠습니다. 그럼 이 F라는 상자와 G라는 상자가 같은 기능인가? 그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써요? 넣어줄 때 어떤 걸 넣어준다? 바로 변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변수를. X를 넣어주면 어떻게 나와? 3X로 나오는, 아, 우리가 변수 X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슬라임 같은 느낌이야. 내가 만들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내보내듯이 X를 넣었을 때 누구를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냐 해가지고 그 함수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X를 집어넣으면 뭘 튀어나와요? 여기다가 2를 더해서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함수의 관계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요 내용은 중학교 때 많이 다뤘어요. 초등학교 때는 이미 우리는 함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운 상황이고 함수란 용어를 쓰진 않지만 그리고 그걸 중학교 때 조금 더 식으로 표현하는 걸 배웠다. 요거만 잠깐 얘기하고 따지로.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짝을 지어주는 걸 우리는 정확히 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때도 원칙이 있다는 거죠. 짝을 지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함수가 되는 건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 어때요? 1을 집어넣을 때도 4가 되고 3을 집어넣었을 때도 4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된다 이거야. 수학은 정의라는 게 있어요. 정의. 함수라는 것은 좀 어떠한 정의냐? x의 원소 하나가 y의 원소 하나로 대응될 때 우리가 그 대응되는 것을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대응 자체를 함수라고 부르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의 원소 하나가 y의 원소 하나로 대응돼야 돼. 지금 x의 원소 1이 y의 원소 4로 x의 원소 3이 y의 원소 4로 예를 들어 지금 G에다가는 1을 집어넣을 때 4가 나왔고 G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는 3이 나왔고 근데 G에다가 3을 집어넣어도 4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함수, 얘를 뭐라고 불러?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함수값, 이런 걸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함수값은 이렇게 서로 다른 x를 넣었을 때도 함수값은 중복이 돼도 상관없는데요. 문제는 이런 거. 이렇게 됐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h라는 함수에다가는 1을 넣으면 3이 나오지만 이 h라는 함수에 2를 넣으면 얘는 3도 되고 4도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 부른다? 함수가 아니다 라고 부르는 거야. x의 원소 하나가 지금 y의 원소 몇 개로 대응되니까? 2개로 대응되니까. 이런 거지. 너희들도 나는 솔로 보나요? 아, 그건 어른들이 보는 건가? 너희들 다른 거 보냐? 뭐 한승연애?
뭐 그런 거 보니? 안 본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태규는 뭐 보니 보통? 연애 프로그램 안 보니? 안 본다고 본다고? 안 본다고? 누나도 안 보니? 배수정 쌤 보나요? 안 봐요. TV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장성이 보니? 안 봐. 하진이 보니? 아니 아무도 안 봐? 좋아, 그럴 수 있어. 아무튼 어떤 이런저런 연애 프로그램에서 아니 서로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 그럴 수도 있잖아, 사람 마음이. 근데 한 명이 두 명 선택하는 거 이거 뭐라 그래 전문용어로? 양다리. 양다리 금지. 잠시 전문용어 아니야. 어쨌든 양다리 금지라 이거야. 우리가 이런 것은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함수의 정의는 대응인데 무조건 대응이 아니라 모든 대응이 아니라 x가 하나 들어갈 때 그에 대응하는 놈이 오직 하나면 돼요. 중복해도 됩니다. 어쨌든 개수가 한 개로 대응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함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놈을 한번 주의를 한번 볼까요? 용어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이때 이 친구들을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저는요 선택 안 할래요. 이런 것도 안 됩니다. x의 원소 하나는 무조건 y의 원소 하나를 선택해야만 우리가 그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하나씩 선택해야 됩니다. 무조건 선택이야. 무조건 선택이 어떻게든. 자, 그러면 여기서 넣어준 친구들, 대응하려고 선택을 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정의역이라는 것은 이 x의 값에 넣어주는 값들의 집합이에요. 정의역이라는 용어 안에 이미 집합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정의역은 그럼 누구냐? 넣어주는 친구들의 집합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각각의 정의역을 넣었을 때 나온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값이란 말 나오면 항상 y값 얘기하는 거야. 값은 언제나 y값이야. 값, 함수값, 함수값, 함수값. 그리고 대응받을 자격이 있는 친구들, 대응받을 준비가 된 친구들을 우리가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공역은 대응받을 준비가 된 친구들. 실제로 근데 공역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역이라는 게 있어요. 치역은 이 공역 중에서 정의역에 대응받은 친구, 실제로 지금 대응받은, 선택받은 친구들은 누구만 있어? 3과 4, 바로 함수값의 모임, 함수값의 모임을 치역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용어예요. 정의역, 공역, 치역은 이미 집합이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새롭게 정의역의 집합은, 공역의 집합은 그런 용어를 쓰진 않습니다. 그냥 정의역은 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는 거,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고 각각의 용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서로 같은 함수, 이 함수고요. 두 번째, 서로 같은 함수는 누구냐? 지금부터 되게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은 함수에서 정말 중요한 건 사실 정의역이에요. 함수가 정의된다 할 때 그 정의역이거든요. 정의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역과 치역은 사실 그냥 따라온 친구고 일반적으로 공역은 그냥 실수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정의역을 주는 경우는 많은데 공역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역은 그냥 암묵적으로 모든 실수예요. 그래서 굳이 공역을 우리가 따지지도 않고 대응받은 친구들 치역은 좀 중요하지만 일단은 더 중요한 건 정의역이다 먼저 생각해 주시고,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함수 fx라는 친구가 있고 y는 fx라는 친구가 있어. 이거 무슨 표현이냐면 x에다가 누굴 넣었을 때 나온 결과를 y라고 부르자라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의 의미인데,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그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대.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그 두 사이에 식이 똑같아야만 서로 같은 함수는 아니었습니다. 뭐가 똑같으냐? 여기 잘 나와 있는데 두 함수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의역이 같고
대응하는 함수 값이 같다가 바로 서로 같은 함수의 의미예요. 정의역이 똑같고 그 정의역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똑같을 땐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고, 그 서로 같은 함수를 표현할 때는 이 x가 빠지고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같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랑 이거랑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얘는 함수 값이 같다는 거야. 함수 값이 같다는 거야. 어떤 값을 넣었을 때 함수 값이 같다. 사실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얘는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정식이에요, 사실은. 어떤 x에 대한 방정식이라는 얘기고, 함수가 같다는 얘기는 x가 아니라 이렇게 f와 g는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냐? 제일 많이 듣는 얘가 이런 거예요. y는 x와 y는 x 세제곱이라는 친구가 있어. 이 두 함수는 여러분들 서로 같은 함수예요? 아니 서로 다른 함수예요? 말 못하겠지? 그게 정상이야. 같다고 말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어. 왜냐면 뭐가 지금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뭐가 같아야 돼 먼저? 정의역이 같아야 되거든. 정의역이 같아야 되거든. 두 함수의 정의역이 같고, 지금 두 함수의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같냐 다르냐를 포함 네가 판정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는 무슨 경우에서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야. 실수 전체가 정의역일 때는 당연히 그 실수 전체를 이러한 그림으로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의역이 일부 특정 수만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안에다가 모든 실수를 다 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자연수만 쓰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그림을 그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냥 어쨌든 보자고. 실수 전체야. 그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실수 전체 안에는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을 텐데 여기다가 2를 넣으면 2 나오고 여기다가 2를 넣으면 8 나오니까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서로 다른 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나에게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졌어. 얘를 F라고 하고 G라고 바꿔볼게요. 이렇게 주어지면은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놈과 G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친구, F에다가 0을 넣은 친구와 G에다가 0을 넣은 친구, F에다가 1 넣은 친구와 G에다가 1 넣은 친구 같아요 달라요? 다 똑같죠? 이런 식으로 정의역을 이걸 제한한다고 그러는데, 보통 나에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정의역도 실수 전체야.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근데 이런 식으로 정의역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fx와 gx는 같은 함수니까? 라고 묻는다면 마이너스 1 때도 같고 0을 넣어도 같고 1을 넣어도 같으니 이거는 당연히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얘가 아니라 만약에 문제에서 정의역이 0뿐이야. 정의역이 0이야. 이놈의 정의역도 0이고 이놈의 정의역도 0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0 넣을 때의 값과 여기다가 0 넣을 때의 값도 어때요? 똑같죠? 정의역이 0이면 역시 서로 같은 함수. 정의역이 1밖에 없어요. 역시 서로 같은 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같은 함수냐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정의역이 서로 같은지,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각각의 함수값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요것을 바로 말하는 거죠. 서로 같은 함수. 다시 한번 두 가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정의역에 따라 각각의 함수값이 같으냐를 확인하고, 두 번째 이 표현도 꼭 익혀주셔야 됩니다. 이 표현 fx와 gx가 같다고 하면 달라요. 이것이 바로 서로 같은 함수를 의미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보자 한번. 이번에는 함수의 그래프란 무엇인가까지 또 계속 보겠습니다. 빠르게 함수의 그래프랑 함수 종류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혹시 배수정 학생은 이 부분 공부한 적 있나요? 그래? 네. 언제까지? 어디까지 했어요? 수하를? 역함수까지. 그래, 다 친구들이 많네. 뭐야, 우리도 다 했잖아, 얘들. 그렇지? 한번 했는데 빨리빨리 하자고 그러면 난 처음인 줄 알았어. 유나 처음인가? 유나도 여기서 한 거밖에 없어 그러면? 그래. 그럼 함수의 그래프는 무엇이냐?
이 함수의 그래프도 사실은 여기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짠, x, fx의 순서쌍.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찾아보자. 그리고 이 x는 라지 x의 원수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냐 이거야. 이거는 해석을 한번 해보자. 얘가 바로 정의역이에요. 정의역 라지 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친구는 뭐야? 정의역의 원소가 되겠지. 정의역의 원소를 그 함수에 대입해서 나온 y값의 순서쌍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그렸던 뭐 x가 1, 2, 3, y가 4, 5, 6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순서쌍이 누구 있어? 정의역의 원소는 1, 2, 3이 있고 x가 1일 때의 함수값 누구예요? 5가 되겠지. 2일 때의 함수값 6이 되겠고 3일 때의 함수값 4가 될 거야. 그러면 그 순서쌍을 그래프는 뭐냐? 좌표 평면에 표현한 것을 바로 그래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래프가 뭐냐? 직선이요. 그래프가 뭐냐? 성끼리 이은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프는 정의역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역시 1,5를 점 찍어주고 2,6을 점 찍어주고 3,4를 점 찍어주면 얘가 그래프야.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에 따라서 정의역이 나한테 점 3개가 숫자 3개 주어지면 당연히 찍히는 점도 3개밖에 없는 거고 정의역이 숫자가 4개라면 당연히 찍히는 점도 몇 개일 거야. 4개의 점만 찍힌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그래프지 무조건 막 현란하게 막 곡선, 직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물론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 x 플러스 4라는 친구가 있다. 아무런 조건 없으면 정의역은 뭐라 그랬어? 실수 전체가 일반적으로 그 정의역이라고 했습니다. 따로 이걸 제한하지 않으면 항상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고 그럴 때는 우리가 점이 몇 개야? 0,4도 있겠지만 1,5도 있겠지만 2,6도 있겠지만 그 점이 1개, 2개, 3개로 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야? 수학적 표현으로 몇 개라고 해요? 무한대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 그렇지. 그냥 많아요가 안 돼. 무수히 많다. 엄청나게 많은 점이 있어서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선으로 보이는 것 뿐이라고요. 아 이거 하다가 너무 힘든데. 그래서 그래프가 당연히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 실수 전체라면. 그런데 나에게 정의역의 원소들이 몇 개인지 셀 수 있으면 당연히 그 그래프도 점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래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프가 이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은 함수의 종류까지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빠르게 합시다. 함수의 종류도 좀 중요해요. 지금 함수의 종류는 어디냐? 지금 좀 더 넘기면은 여러 가지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함수라고 쓰겠습니다. 여기서는 구분하는 게 좀 다른 거야. 뭐 함수의 종류도 아는 함수 뭐 있니? 라고 얘기하면 뭐 1차 함수요, 2차 함수요, 3차 함수요. 이렇게 차수로 함수를 구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야. 야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학년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뭐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가 있을까? 뭐 안경 쓴 사람 안 쓴 사람 그러고 보니까 안경 쓴 사람이 한 명 생겨버렸네. 한 명도 없었는데. 예, 좋았어. 유나는 눈이 좋은가? 되게 눈이 좋아? 하지 눈이 좋아? 그러면 렌즈 그냥 버티기? 아 왜? 시영이 눈이 좋은가? 아니지. 그냥 모르겠어 누가 안경 쓰는지 안 쓰는지. 자, 여러 가지 함수까지 하면은 사실 이 함수라는 첫 번째 단어는 끝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시험 문제 나오는 이거다 이거야. 여러 가지 함수. 이걸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미 배운 친구 다 배웠어요. 우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진아?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함수 중에. 1대. 그렇지. 1대 함수.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장수정아? 뭐가 있을까? 아 그렇지. 순서 딱 좋아.
다음 뭐가 있을까? 상수함수. 유나야? 뭐가 있을까? 좋아. 자, 1대1 함수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게 1대1 함수의 정의를 꼭 알아둬야 된다. 1대1 함수 정의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1대1 함수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1대1 대응은 뭐냐면 1대1 함수에다가 추가로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은 조건이 추가되면은 그것이 바로 1대1 대역이다. 참고로 얘네 둘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번 단원을 끝으로 굳이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문제에서 공역을 따로 주지 않기 때문에 공역을 안 줘요. 그래서 그 친구가 1대1 대역인지 1대1 함수인지를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1대1 함수 다시 한번 얘부터 한번 얘기해 보자면 x가 다르면 y가 다르다라는 뜻이야.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함수가 두 종류 있습니다. 실제로 1차 함수와 2차 함수. 자, 1차 함수는 어떻게 생긴 놈이냐? 바로 개형은 직선이에요. 1차 함수는 직선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1대1 함수인가? 1대1 함수가 맞아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x 값이 서로 다르면 y 값도 서로 달라야 한다라는 뜻인데 x에다가 1 넣은 것과 2 넣은 것, x 값이 다르면 그에 대응하는 y 값도 어때요? 다르죠? 3으로 가면 또 다르죠? 계속 다를 수밖에 없어. 이러니까 당연히 얘는 1대1 함수야. 근데 우리가 배운 또 다른 함수 2차 함수를 예로 들면은 자, 1일 때와 3일 때의 함수값이 이렇게 같을 수 있다는 거지. x에 1을 대입했을 때와 3을 대입했을 때 같을 수 있으므로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이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냐면 정의역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 아니다. 1대1 함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진 않다는 거죠. 만약에 함수를 이렇게 주고 하나 너 여기 보이니? 잘려. 어쩔 수 없지 뭐. 여기서 이렇게 또 다른 조건이 없다 이거야. x의 범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함수에 넣어준 x의 범위를 뭐라고 불러? 함수에 넣어준 x 값을 뭐라고 불러? 정의역이라고 준다는 거지. 얘가 정의역입니다. 정의역이 이렇게 준다면 그때는 이 함수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만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 빨간 부분만이 주어진 함수예요. 그럼 이때는 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있다는 거지. 만약에 연속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함수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구간이 생기는 순간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어요. 왜? 같은 y값이 무조건 생기니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것이 있어도 역시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같은 y값이 무조건 생기니까. 그러면 얘는 한 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야 돼. 또는 한 번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야 돼. 우리가 계속 올라가는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 증가한다. 증가 함수라고 부르고 내려가는 함수는 내려가니까 감소 함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자, 1대1 함수는 그러면 항상 증가 함수 또는 감소 함수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정의역. 자, 지금 이 함수 생각해 보세요. 1대1 함수가 맞습니까? 맞죠? 1일 때는 5고 2일 때는 6이고 3일 때는 4잖아. 그럼 얘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아니잖아. 감소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 그런데도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심지어 얘는 치역이 4, 5, 6이고 공역도 4, 5, 6이니까 1대1 대응까지도 가능한 함수라고. 1대1 함수라고 불러도 되고 1대1 대응으로 불러도 되는데 얘는 증가 함수도 아니고 감소 함수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떠한 함수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이 함수의 정의역이 무엇인가를 꼭 알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정의역이 무엇인가? 정의역이 이렇게 1, 2, 3이면 얘는 당연히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는 순간 얘는 더 이상 1대1 함수 또는 대응이 될 수 없다는 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하나 더 혹시나 지금 미리 얘기합니다. F 프라임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지금 이것과 이것의 관계 뭐라고 불러요? 이번 시험 범위였잖아요. 이거하고 이거의 관계 대우. 그래서 1대1 함수의 정의가 요 놈이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인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너네 명제에서 대우 배웠으니까 니네 이거 봐도 1대1 함수인 걸 알아내야 돼 라고 묻는 거예요. 교재에서는. 두 번째는 이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1대1 대응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함수가 대응을 하는데 좀만 더 참아요. 우리 시험 끝나고 첫 수업이에요. 자, x가 다를 때 y가 다르고 x가 다를 때 y가 다르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공역 중에 비어있는 것이 있으면 이거는 뭐라고 부를 수는 없다? 1대1 대응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런 걸 우리가 바로 1대1 대응, 1대1 함수 대응 뭐까지 있어야 된다?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상수함수라는 것은 어떠한 놈을 넣어도 항상 같은 값이 나오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다 오로 가는 함수. 누구를 넣더라도 다 오로 가는 함수.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불러. 예를 들어 우리가 y는 3 이런 거 상수함수입니다. 5는 y는 7 이런 거 상수함수입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y는 3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든 y 값이 다 3이라 이거야. 내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에 대응하는 y값 얼마? 3. 2를 집어넣어도 그에 대응하는 y값 얼마? 3. 3을 집어넣어도 그에 대응하는 y값 얼마? 3. 내가 이 함수에다가 2024를 집어넣어도 항상 뭐가 나온다? 3이 나오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누굴 집어넣어도 항상 나오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있으니까 그 문제 이따가 한번 풀고 갈 겁니다. 항등함수라는 것은 항상 들어간 친구, 여기 넣어준 친구와 그 나온 친구가 똑같은 함수를 항등함수, 우리가 항등식 뭔지 알죠? 항상 참일 등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항등함수 뭐가 있을까? y는 x라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항등함수. 근데 아닌 것도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y는 x제곱이라는 함수 항등함수가 아닐까? 아무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만약에 정의역이 0과 1로 줬어. 그러면 여기는 누구만 들 거야? 0하고 1만 들 거 아니야. 근데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정의역에 따라서 이 친구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이것도 항등함수인 거야. x 세제곱도 역시 항등함수 아니겠습니까? 항상 함수는 정의역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시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문제를 제가 몇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80번, 80쪽, 81쪽 한번 펴주시고요. 요거 제가 한번 대표 유형 문제를 제가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그 밑에 거는 한번 풀어주시기 바래요. 요거 풀고 그리고 중단원 연속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봅시다. 실제로 이번에 함수가 들어간 학교가 몇 개가 있어요. 여기 신도시 쪽도 좀 함수가 들어갔는데 그때 유형 두 번째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시험 전에 한번 봤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기하게 시험 때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그 모르겠어요. 맨날 물어보는 문제가 돼요. 항상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이 친구는 두 집합이 있는데 이 두 집합을 정의역과 공역으로 가집니다.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 f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fx의 식의 의미가 식의 형태는 ax 플러스 b 무슨 식이야 이거? 1차 함수죠? 1차 함수의 모양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떤 대응이래? 1대1 대응이라는 함수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x라는 것은 항상 좌우를 의미하죠.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y는 얼마예요? 위아래를 의미합니다. y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를 지금 나에게 준 거야. 지금 정의역은 요 안에 있는 모든 수를 준 거야. 지금 뭐는 불가능하겠어? 내가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불가능하겠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몇 개야? 역시 무수히 많잖아요. 실수 안에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그래프로 넘어가서 표현을 할게요. 요 안에 주어진 거고 공역은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주어진 거야. 자, 그럼 문제에서 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지나가야만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만약에 이 함수가 이렇게 얘기를 지나가, 이렇게 이 안쪽만 그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나가. 그럼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 마이너스 3에 대응하는 놈 있지? 하나야.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에 대응하는 친구 있죠? 하나죠.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친구 있죠? 하나 있어요. 0에 대응하는 친구 있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뭐냐? 함수는 된다 이거야. 함수는 돼. 함수는 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1대1 함수여야 돼. 근데 1대1 대응이어야 돼. 얘 1대1 함수 되나요?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대입하는 대응하는 y값들 다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1대1 함수라고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합시다. 답만 외우지 마시고 왜 그 모양이 돼야 되는지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 마찬가지야. 얘는 역시 1대1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얘가 이걸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얘는 왜 안 될까? 얘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참고로 이 친구는 함수가 아니라 이거야. 함수가 왜 아니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의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예를 들어 여기에 숫자 마이너스 2,5가 있다고 했다.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가 대응하는 y값 있어요? 없어요? 없죠? x의 값에 대응하는 y가 누군가라도 있어야만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는 정의역에 대응되는 친구가 아예 없어. 이런 거야.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거야. 저렇게 하면요. 저 파란색을 기준으로 봤을 때 2는 6으로 가고요. 3은 7로 갔는데요. 1하고 4는 대응 안 하는 그런 상태라고. 그림으로 보면 얘 함수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프로 보면 함수 아닌 게 바로 그냥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개 같이 보여드릴게요. x가 대응을 받을 수가 대응할 수가 없잖아. 그럼 함수가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 0.5가 있어. 0.5 대응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프에 없단 말이지. 얘는 함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한 이유로 결국은 얘는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되느냐 이 결론 갈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1대1 함수이면서 중요한 것보다 얘가 1대1 함수이면서 추가로 모여야 된다고.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는 주어진 공역에 모두 대응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까 빨간 친구는 치역이 요만큼이야. 대응받은 y의 범위가 요만큼. 위아래만 보는 거야. 흰색은 요만큼이야. 근데 노란색은 이만큼을 다 대응받았으니 이게 공역이자 치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응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꼭 이것도 아니야. 하나 더 있어. 뭐예요? 보통은 얘도 됩니다. 1차 함수가 무조건 증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여기 조건 나와 있네요. A가 양수라고 주어졌네요. 자, 어떤 문제는 A가 양수라고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해야 돼? 두 개의 직선을 다 구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 문제는 A가 양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만 따지면 됩니다. 자, 이놈의 좌표와 이놈의 좌표를 지난다는 거지. 첫 번째 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두 번째 점은 1,6이에요. 요거 써서 일단 구해봅시다. 그럼 두 점을 지난 놈 설마 아직도 대입한 친구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울기 따로 구하세요. 기울기 A라고 되어 있으니까 A는
x가 4만큼 커질 때 y는 8만큼 커졌으니까 기울기는 2. 그러면은 이걸로 볼게요. y 마이너스 6은 2배의 x 빼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함수 값을 구합시다. 마이너스 2에다 6 더하면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와 b 값 구한다. 할 수 있겠죠? 옆에 있는 거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 한 문제씩 풀고 잠깐 쉰다 그랬습니다. 유제 3번 함수의 개수 x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 y라는 집합의 원소는 a, b, c, d 첫 번째 함수의 개수라고 합니다. 즉 대응할 수 있는 순서상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있어요? 1은 4개 중에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고요.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역시 4개입니다. 3도 역시 4개. 함수는 총 64가지 종류의 함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2가 1이 A 선택했다고 해서 2가 A 선택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왜? 뭐니까? 그냥 함수니까. 두 번째 문제에서 원하는 두 번째는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는 만약에 1이 A를 선택했으면 2는 더 이상 A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죠. 즉 1은 4개 중에 아무거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2는 1이 선택한 누군가를 제외한 나머지 셋 중에 하나 그리고 3은 나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얼마예요? 24가지. 요거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윤화야 뭐 떠오르는 거 없니 이거? 이거 순열이야. 이거 순열입니다. 이거 1대1 함수가 순열이야. 순열을 안 배우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순열입니다. 순열 조합이 함수의 개수랑 되게 큰 연관관계가 있어. 조합도 연관관계가 있어. 조합도 들었지? 조합까지도 함수의 개수 찾는 거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연히 상수함수 나왔겠죠? 상수함수라는 것은 대응을 싹 다 A로 하던가 싹 다 B로 하던가 싹 다 C로 하던가 모두 D로 하던가 4가지가 있다. 상수함수의 개수는 언제나 치역의 개수 아니지 공역의 개수와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함수 문제. 다른 거는 사실 볼 건 없고 좀 중요한 문제가 있나 잠깐 보면은 여러분께 설명하고 다음 장으로 그냥 볼게요. 다음 장 문제를 풀게 할게요. 내가 풀게 하고 싶은 문제가 이거다. 8번, 9번 그리고 그 두 개만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럼 내가 옆에 있는 문제 12번, 15번은 내가 따로 해줄게요.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잠깐만 쉴게요. 그리고 합성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합성함수 하는 날이니까 다 했어? 수정이? 장수정 다 했어? 한 번 더 봐봐. 다 까먹었을 거야 너희들. 여기요. 거기 8번, 9번 83쪽에 8번, 9번 그 두 개만 합시다. 일단 여기까지 했어요. 내가 폰으로 여기서 영상 찍으면 크나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내가 저 주머니에 넣고 움직여야 기후, 행동, 동행소득 해가지고 걸음수를 높일 수 있는데 혹시 아니? 신입생은? 기후, 행동, 동행소득이라고?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하루에 8,000보 걸으면 400원씩 주는 앱이 있어요.
혹시나 깔 생각 있으면 깔아주시고요. 다운 카드랑 연계되니까 다운 카드 등록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8,000보 추천이는 제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좋았어. 아무도 추천 안 했어. 아무도 안 해. 비가 오네요. 다들 우산이 있나? 태균이 있고 누나 우산 있니? 어떡해 망했다. 배수정 학생은 우산 있나요? 아 하진이 우산 있니? 장정 있어요. 나는 비가 올 때는 그냥 내가 실내에 있을 때는 좀 뭐랄까 좀 치사하지만 막 우르르 쾅쾅 천둥번개 막 쳤으면 좋겠어. 막 비도 미친듯이 오고. 나 실내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집에 갈 때쯤엔 조용히 그치는. 원래 가끔 천둥 쳐가지고 정전되면 재밌잖아. 정전은 안 되네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 남학생이 한 명도 있으면 좋겠는데. 태비야 외롭지 않니? 좋아 그냥? 합성함수. 합성함수가 뭐냐? 그야말로 합성이 뭐냐 합성. 합성이 뭐야? 여러분들 게임 합니까? 새로운 번 지금 게임을 하는 게 있나요? 하는 게 있지만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나요? 무슨 게임 하는데? 브롤스타잖아요? 다 브롤이지 뭐 요즘에. 유나도 하니 브롤스타지? 가끔? 그거 말고 다른 게임 하는 거 있어? 없어? 태계도 게임 하니? 브롤스타지? 지금은? 다른 게임에? 아니면 아예 안 해? 가끔 할 때도 있어? 브롤스타즈 난 트로피가 27,000개야 3년 전에. 지금은 안 해. 3년 전 이후로 안 하고 그때는 아들하고 열심히 했지. 지금은 안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신규 유저가 2명 늘었죠. 제 딸내미들이 브롤스타즈 시작해버렸어요.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맨날 합니다. 딸내미 둘이서 브롤스타즈. 아들하고 셋이. 근데 맨날 오빠 우리 같은 팀 하면 안 돼? 그러면 싫어. 너네랑 하면 트로피 깎여. 냉정합니다. 가족도 없어요 음식이는. 그래서 내가 아주 가끔 해주긴 하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해주긴 하는데 나도 못하니까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 맞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래서 하진이 게임 하니? 브롤스타즈 하니? 아니. 아예 안 해 아무것도? 내가 갑자기 게임 얘기를 왜 꺼냈느냐? 보통 게임에서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합성. 근데 브롤스타즈는 합성이 없다 이거야 내가 알기로. 맞죠? 있나요? 없죠? 예. 근데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나온 게임들은 항상 그런 게 있었어. 아이템과 아이템을 합치는 거지. 그래서 합치면 막 더 좋은 게 생기기도 하고 더 안 좋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 우리가 합성 실패하면 어떻게 돼? 눈물 납니다. 물론 나는 그런 게임을 해보진 않았지만 해본 적도 있지. 물론 해본 적도 있는데 그렇게 나는 막 흔히 뉴스에 나오는 그런 고가의 그런 게임을 해본 적은 없지만 합성 말 그대로 합친다는 거예요. 2개 이상의 어떠한 아이템을 합치는 거 우리가 합성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 이상의 함수들을 합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면 그걸 바로 합성함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처음 그려드린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요거는 공장 가면은 기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공장 가면은 기계가 이 기계도 있고 저 기계도 있고 여러 개의 공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제품이 짠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먹고 싶은 거 하나만 얘기해 볼까? 떡볶이. 하지만 떡볶이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할게. 가래떡을 뽑는 거지. 가래떡을 뽑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 쌀이 먼저 있어야 돼. 쌀을 갑니다. 곱게 갈아요. 쌀을 곱게 갈아서 그거를 쪄요. 밥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가래떡 기계에 넣으면 가래떡이 쭉 나와. 그럼 어떻게 돼? 맛있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별로 안 좋은 쌀이 있어서 방앗간에 맡겼어. 아파트에. 와, 바로 한 가래떡은 너무 맛있는 거야. 주변 사람 다 나와주고도 남아서 지금은 냉동실에 얼려져 있는데 생각난 김에 쪄서 먹어야겠습니다. 맛있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기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선 쌀을 가루로 만드는 기계에 A를 지나 쌀을 넣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A에서 나온 쌀가루를 찌는 기계가 있을 거고 그걸 찐 다음에 가래떡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기계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누가 나와? 가래떡이 나온다 이거지. 뭐가 있는데 원래 쌀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얘는 기능이 몇 개야? 기능 3개야. 그 3개의 기능을 다 합쳐놓으면은 이거 우리 뭐라고 그래요? 방앗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방앗간이죠. 방앗간이라는 맞나? 맞을 것 같아. 새로운 기능인 거예요. 다 각각의 기능이 합쳐진 새로운 거 방앗간에다가 쌀만 넣으면 떡이 돼서 나와. 너무 좋다 이거야. 그런 것처럼 합성함수도 여러 개의 기능, 여러 개의 대응 관계를 가진 함수를 다 합쳐 넣은 걸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표시하느냐? 일단 시작은 이렇게 정의역. 예를 들어 1, 2, 3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공역 4, 5, 6이 있다고 치고요. 또 다른 함수 집합이 있어. 또 다른 집합. 얘는 7, 8, 9라고 그냥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 f가 있어요. 이렇게 대응한다는 얘기죠. 또 y라는 집합에서 z로 가는 함수도 있습니다. g라는 집합이 되겠죠. g라는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얘는 f, 얘는 g. 그리고 각각의 함수는 어떠한 기능을 가졌냐면은 뭐 약간 비슷하게 한번 써볼게. 이렇게 얘는 이렇게 기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f에다가 1을 넣으면 5가 나온 거야. 그런데 이 전체 함수에다가 1 넣으면 얼마로 나오겠습니까? 1 넣으면 이게 아까 그거야. 첫 번째 기계, 두 번째 기계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1 집어넣으면 누가 나와? 5가 나오겠지. 아까 뭐 쌀가루가 나온 것처럼. 그리고 다시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2가 나오는 이런 걸 우리가 바로 합성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거기다가 G에다가 이제 5를 넣으면은 2가 나오는데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짠. F에 먼저 넣고 그 결과를 다시 G에 넣으니까 F에 먼저 넣고 G에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요. G에 넣는 거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앞에 넣는 거를 뒤에 씁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 F1 은고 5 이렇게 하면은 1을 먼저 F에다가 이렇게 먼저 넣잖아. 그럼 여기도 그래요. GF라는 함수에다가 1을 넣을 거야. 그런데 이 합성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도트로 표현합니다. 그냥 점이 아니라 구멍 뚫린 점이에요. 도트로 표현하고 이거를 하나의 합성함수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가로를 치는데 여기서도 1을 먼저 F에 넣은 것처럼 먼저 들어가는 게 대입하는 거에 바로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래야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이거 F지를 표현하는 게 더 보기 좋지 않나요? 아니요. 이렇게 넣는 게 훨씬 더 우리가 풀기가 편합니다. 먼저 1을 넣고 그 안에 다시 그걸 G에다가 넣으면 얼마가 됐다고요? 이거 9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합성함수다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합성함수다라고 부릅니다. 합성함수다라고 부릅니다. 그냥 넣은 걸 다시 넣는다라는 뜻이고요. 얘를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고, 자 다시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fg라는 합성함수는 보통 이렇게 가로를 쳐서 얘가 합성됐다라는 걸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1을 넣으면 9가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이거야. gf 합성함수에다가 1을 넣으면 먼저 누구한테 넣는다고? 이 f에다 넣는다는 얘기죠. f에 넣은 함수값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그냥 f1이라고 부르죠. 이 5라는 건 사실 뭐라고? 5는 사실 f1이라고. f1을 다시 어디다 넣는 거라? G에다 넣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표현하고. 다시 그럼 얘가 5니까 G에다가 5 넣어서 9가 나오는 이러한 순서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합성함수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항상 옆에 있는 거 먼저 넣고 그거에 대한 값을 구한 뒤에 한 번 더 넣어주면 그것이 바로 합성함수. 당연히 합성함수는 2개만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3개, 4개, 5개, 6개도 다 합성이 가능한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2개 합성이 제일 많이 나오고 4개 이상은 보통 4개를 다 한다? 아, 좀 어렵죠. 4개 이상 합성할 때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합성함수가 이런 것이다까지만 알아도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일단 한번 구해볼까요? 밑에 있는 문제 확인 2번부터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못하겠네. 한글 너무 오래 했다. 자, fx라는 친구는 2x 빼기 1이고 gx라는 친구는 일단 우리는 여기가 처음인 친구들이 있어서 좀 자세하게 하고 갈게요. 배웠다 그랬지? 그럼 참 쉽겠네. 첫 번째는 gf 합성이야. 나보고 이걸 구하래. 만약에 문제에서 이 gf 합성에다가 3을 넣은 값을 구하라 라고 했다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3을 먼저 어디다 넣으면 돼? f에다가 넣으면 되죠. 이건 문제랑 달러. 문제랑 달러. 지금 그냥 제가 3 쓴 거예요. 그러면 g에다가 이제 f3이니까 f에다 3 넣으면 얼마야? 암산합시다. f에다 3 넣으면 얼마야? 그게 이게 오 다들 부모님 입모양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냥 크게 얘기하면 안 될까? 게다가 태균은 입모양이다 보입니다. 마스크 쓰고 있어. 자 그럼 G의 5는 얼마예요? 0이죠? 아 이 합성함수에다가 3 넣으면 0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2번까지 보겠습니다. 자 FG 합성은 그럼 어떠냐? 여기다가 한번 3 넣어볼까? 여기는 누구 먼저 넣어주는 거야? G에다가 먼저 넣어주는 거죠? G에다가 먼저 넣어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다시 넣어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가 나오네? 그쵸? 그치?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문제로 갑니다. 실제 문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다음을 구하시오. 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듣고 있는 게 합성된 순서에 따라서 똑같이 3을 넣어도 지금 어때요? 다르죠? 요거 잠시 뒤에 할 얘기입니다. 잠시 뒤에 할 얘기고 실제로 문제를 나보고 이게 뭔지 구하라고 돼 있어. 이게 뭐냐? 합성함수를 얘를 한 방에 표현하는 거야. 아까 방앗간 가서 A를 지나 B를 지나 C를 지나 뭐가 나온다고 했잖아. 이거를 하나로 표현하라는 거야. 그 과정은 우리가 궁금하지 않다 이거지. 여기에 쌀이 있었는데 요놈이 이렇게 나와요. 이 방앗간의 기능은 쌀을 떡으로 만들어줍니다. 나는 원하는 게 이것만 원하는 거야.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만 원하는 거지. 다시 이거의 정체는 그래서 뭘 알려주냐? 뭘 넣어보냐? x라는 자유로운 수를, 변수를 한번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g에다가 f에다가 있으면 얼마 나와? f에다가 있으면 얼마 나와? f에다가 있으면 2x 빼기 1로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이거예요. 오케이? 그런 뒤에 이번에는 g에다가 얘를 넣는데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값을 넣는데 익숙하지만 식을 넣는 것도 이제 해봐야 되는 건데요. g의 기능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g의 기능이 뭐야? 들어온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5를 더하래. 들어온 요놈에다가 들어온 친구, 대입한 친구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5를 더하래. 얘가 바로 g의 기능이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이 합성함수의 정체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F3을 여기다가 3 넣을 때 어떻게 했어? 3 넣으면은 G5가 되고 얘는 0입니다 라고 했지만 이제 각각을 따로 구하지 않고 합성함수의 전체적인 성능, 기능을 확인할 수 있으면 내가 여기다가 3 넣으면 결국 여기다가 3 넣으라는 얘기 아니야? 얼마 나와? 0 나오죠? 한 방에 찾을 수 있다 이거지. 물론 모든 문제다고 이걸 찾으라고 하지 않는데 지금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변수 x를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그럼 g에다가 x 넣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로 나옵니다. 얘가 바로 gx, 얘가 바로 gx, 얘가 바로 gx. 그리고 f는 어떤 기능이 있어? 내가 대입한 들어온 친구한테 2를 곱하고 1을 빼라는 얘기야. 단순해요. 들어온 거에다가 2를 곱하고 1을 빼라. 들어온 놈에다가 1을 곱하고 1을 빼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9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거기 확인 2번에 쓸 거는 2번에 첫 번째 쓸 거는 이거고 두 번째 쓸 거는 이겁니다. 얘를 우리가 원한다는 겁니다. 합성함수 자체를 구하라. 요거를 우리 보고 원하는 거고요. 자, 합성함수가 이런 건 알겠는데 뭐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 구해서 넣을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합성함수의 성질은 뭐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야? 서로 순서가 바뀌면 다른 함수가 된다 이거야.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교환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교환 법칙 아시죠? 교환 법칙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합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도 이것도 좀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은 항상 맞기 때문에 성립하는 건데 성립하지 않는 것은 둘이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다는 거야.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으니까 이걸 하나의 법칙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지. 항상 같아야만 우리는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항상 같지 않으니 법칙은 아닙니다. 교환 법칙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지. 선생님 이거 합성하면 다르다면서요.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세 개를 합성할 때는 먼저 GF를 합성한 뒤에 그 결과를 H에 넣으나 먼저 F에 넣은 것을 둘에 합성한 거에 넣으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 불러요?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사실상 결합 법칙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함수랑 얘랑 합성하면은 얘는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또 얘는 그냥 함수랑 똑같대. 무슨 얘기냐면은 이 i라는 것이 무슨 의미야? 거기 써 있습니다. 바로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라는 겁니다. 지금 87쪽입니다. 네. 항등함수랑 합성하는 거는 항등함수에 넣고 F에 넣던가 아니면 F에 넣은 걸 다시 항등함수에 넣던가 상관없다 이거야. 항등함수가 뭔데? 들어간 놈이 그대로 나오는 걸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항등함수는 합성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마치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까? 곱하기 1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곱하기 1, 앞에다가 곱하나 뒤에다가 곱하나 안 곱하나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실제로 항등함수는 곱하기 1과 똑같습니다. 진짜. 이런 것들이 바로 항등함수입니다. 라고 하고 이제 바로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대표 유형 1번, 2번 그리고 가능하면 3번까지 하고 싶은데 1번 한번 물어보자. 자
이건 물어볼 거야. 5명 딱 좋아. 딱 좋아. 첫 번째. 좋아. 우리 대기부터. 이 합성함수에 GF 합성함수는 누구부터 넣는 거야? F부터 넣는 거야. 1 대입했을 때의 치역이 얼마일까? 태규야? 아니 합성함수의 치역. 그렇지. 1을 대입하면 합성함수의 치역은 A가 됩니다. 유나야 2를 대입하면 합성함수의 치역은 얼마일까? B. 배수정 학생은 3을 대입하면 합성함수의 치역은 얼마일까요? B. 하진이는 4를 대입하면 치역이 얼마일까? B. 아이씨 여기 없네. 그렇다면은 지금 대응받은 친구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A와 B밖에 없죠? 그게 치역입니다. 치역. 두 문제만 더 하고 마무리 빨리 짓겠습니다. 유형 두 번째입니다. 물어봐야 되는데. 자, fx는 3x 빼기 4라고 하고 g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k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함수가 얘는 특이하게도 이 합성함수의 교함수에 성립한다는 거야. 이 문제, 이 함수만. 그러니까 모든 함수가 성립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특정 함수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바로 성립하도록 나보고 K값을 정하라 이거죠. 이 문제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우리 학생은 차가 집이 어디죠? 저요? 예. 1동. 난 상동 사는데 우리 앞동인가요? 네. 미안합니다. 너무 이런 거에 익숙치 않은 모양인데 1동이면 저기 식물원 근처? 네. 정시원 대기할 그만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나가서 역함수까지 쭉 진행할 겁니다.